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항등식이었어요. 항등식. 그죠? 항등식이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강의 안 했어요. 그 전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 항등식은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랬죠. 그래서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서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숫자를 적당한 걸 넣어서 간단해지도록 하는 숫자를 넣어서 뭔가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요. 그런 걸 대체적으로 했고요. 일단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쌤이 지난 시간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나눗셈을 할 때 그냥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는 그냥 나눗셈 하는 방법대로 고지고대로 나눗셈을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몫이랑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조립제법을 쓰는 경우가 있죠. 조립제법을 쓰는 경우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이라는 걸 쓰면. 이해했죠?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나눗셈을 그냥 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나눗셈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면 이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를 쓸 건데, 나머지 정리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할 때, 몫은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정리로는 나머지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만 궁금해하는 문제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나온 거 보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일단 어떤 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항등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항등식이 우리 나눗셈 하면 우리 확인하는 식을 뭐라고 하죠? 나눗셈 하고 나서 확인하는 식? 검산식이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검산하고 이런 걸 배웠지. 그 검산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어지는 식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죠. 그죠? 그래서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하면 얘를 만약에 셈이 1차식인 x-알파로 나눌 거야. 그럼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고 얘가 나누는 식이죠. 그럼 나누어지는 식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몫을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될 테니까 qx라고 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뭐 아래 형태로 이렇게 놓는다라고 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를 우리가 검산식으로 쓴 형태고, 얘를 이제 읽을 때는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검산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식에 대한 거를 표현만 달리한 거지. 얘는 그냥 다항식의 형태를 나타낸 거고 얘는 뭔가 곱하고 더한 형태로 나타낸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얘를 뭔가 정리를 해주면 얘랑 똑같다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식이 양쪽이 같으니까 우리는 얘네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에다 뭘 넣든 얘네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양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치대입법처럼 이 식이 간단해지는 x의 값을 생각을 할 거예요. 항이 사라지면 좀 간단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항이 좀 간단해질 수 있을까? 찬우야. 알파요. 자,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0 나오면서 0 곱하기 목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도 0을 알파를 집어넣은 거니까 f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우변은 얘가 날라갔으니까 나머지인 r만 남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읽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 얘가 f 알파가 나머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지? 근데 f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 fx라는 식을 x-알파라는 1차 식으로 나눌 때 요 1차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은 거죠. 다시 요 1차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은 거야. 됐니? 그게 지금 나머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또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뭐 여기에서 x-1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몫이 들어갈 거고, 플러스 나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나머지 구하려면 나는 여기다 뭘 해야 돼? 얘로 나눴고 얘가 몫이래. 그럼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죠. 그럼 몇을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도 1을 집어넣겠지? 그럼 여기는 사라지고 얘 1 집어넣으면 몇이야? 11 되죠? 그럼 나머지는 몇이에요? 11이죠. 그러니까 몫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니? 화면이 이해가? 그래요. 자, 그럼 숫자로 좀 봐야지 이해가 쉬울 테니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 식을, 얘가 fx인데 얘를 다음에 1차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얘에 대한 항등식을, 이제 검산식의 형태인 항등식을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은 항등식의 형태로 검산식을 써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로 나눈다라고 하면 x 곱하기 몫이 될 거고 플러스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넣으셔야죠. 그럼 몇을 집어넣어야 돼?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빵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0이 되겠지. 그러면 빵 집어넣으면 8 나오니까 나머지는 8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넣었을 때는 8이 답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럼 다시 요 식을 얘로 나눴대요. 그러면 요 식은,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을 qx라고 주로 쓰니까 이렇게 쓰고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그럼 하민아 여기에다가는 몇을 집어넣어야 되겠니?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는 거야. 당황하셨어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게 여기 0이 되는 거니까 요 식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나머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했지? 됐죠? 그럼 니네 이제 이거를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고 하면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은 값이 나머지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지금 말한 거야. 근데 이 지금 말한 간단한 내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심화 문제로 적용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보긴 할 건데, 어쨌든 쌤이 처음부터 말했듯이 나머지 정리의 심화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식 쓸지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감 잡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면 식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주어지면 뭘 이용, 약간 이런 게 좀 인수분해나 우리 곱셈 공식 나오면 식 보면은 어떤 식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머지 정리에서도 문제의 조건이나 유형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쓸 건지 좀 이렇게 연결을 잘 해서 기억해 놔야 돼요. 아셨죠? 자, 다항식을 나누는 식의 차수에 따라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4차예요. 근데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뭐 알파인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 나와야 돼? 몫은 몇 차 나와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해서 결국엔 4차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3차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야 돼? 너네 나눗셈 해봤었지? 다항식의 나눗셈.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4차고요. 지금처럼 여기가 1차야. 그럼 여기가 3차가 들어올 거고. 언제까지 나눗셈 해야 돼? 차수를 계속 떨어뜨릴 거잖아 우리. 빼서. 그럼 몇 차 나올 때까지 해야 돼? 1차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빵차 나올 때까지 하셔야죠. 얘보다 차수 작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눗셈 하는 거잖아. 이해했어? 지금 하민이 나눗셈까지는 봤었나? 아직 안 봤나? 그게 더 뒤에 나오나? 그럼 일단 드러나. 자,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4차인 식을 2차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몇 차예요? 대답 좀 해라. 몇 차? 2차죠? 그럼 나머지는? 조금 전처럼 이렇게 나눗셈을 생각해보면 4차를 2차로 나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차수가 얘 나누는 차수보다 어떨 때까지 하는 거야? 낮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는 1차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로 나와. 여기를 내가 3차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는 식이 3차면 3차보다 낮은 걸로 나와야 되니까 2차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2차가 아니라 2차 이하. 그러니까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는 1차로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게 대부분 한 차수 낮은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게 자주 나와서 너네가 무조건 한 차수 낮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한 차수 이하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인수정리라고 돼 있는데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인데 우리가 나머지가 빵일 때도 있는 거잖아. 딱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겠죠. 그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fx가 이렇게 식이 있고 얘를 마찬가지로 x-알파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이렇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없어. 빵이 나왔어. 그럼 안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말인 거지. 근데 이 식의 형태를 보면은 얘가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인수분해랑 지금 인수정리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인수분해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고 지금 인수정리는 1차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면 인수정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 즉 나머지가 빵인 이런 상황을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다항식이 이렇게 있고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했어요. 표현을 이렇게 주면 이 새끼는 나머지가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인수정리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이걸로 나눴어. 그러면 요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qx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차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가 0이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플러스 2가 돼서 0 나와야 되니까 답은 몇이에요? 답은 4죠? 4네요. 됐죠? 하민아 이해 가니? 좋아. 하민이도 이해 가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갔겠지 뭐. 그죠? (5-5번) 한번 볼게요. 다항식이 얘가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선생님한테 너네가 뭐라고 해야 돼? 이 나머지 정리야 인수 정리야 뭐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는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랬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랬죠?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지? 근데 얘는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 요 식이 아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일로 들어와 있고 나누는 식을 내가 x 플러스 2 요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몫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맞죠? 그럼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얘 예를 들면 숫자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2라고 생각하고 얘가 3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가 12야.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나누면 원래 6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내가 얘를 2로 한번 나눠서 6 나오고 그거를 다시 한번 3으로 나눠서 2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면 요게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걸로 나눴다라는 거는 얘로 한번 나누고 나온 걸 얘로 한번 또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요. 그러면 결국엔 다항식을 1차식으로 한번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걸 다시 한번 1차식으로 또 한번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누고 있지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됐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얘네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 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몫이 있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를 의미하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때요? 같은 식이죠? 그죠? 항등식의 형태로 쓴 것뿐이 검산식을 쓴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몇 넣어요? x에 마이너스 2 대입 한번 해주고 x에 3을 한번 대입해주면 여기가 빵빵 나오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27a 플러스 9b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럼 얘도 0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하민아 이해 가냐? 그래, 너한테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찬우랑. 찬우 이해 가? 진짜? 그래요. 근데 얘 지금 몇 차식이에요? 몇 차식? 3차식이죠? 근데 얘가 몇 차식이에요? 네? 몇 차식? 2차식이죠? 그죠? 대답 안 해? 그러면 요 식은 2차식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돼요? 1차죠? 그러니까 얘가 몫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차수가 특정되어 있을 때는 내가 몫이라고 쓰는 녀석의 차수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놓을 때 AX라고 놓고 이거 왜 AX로 놓은 거야? 얘가 지금 AX 세제곱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A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AX라고 두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나왔죠? 그러면 숫자끼리 얘랑 이렇게 세 개를 곱했을 때 24가 돼야 되지. 그럼 2, 3, 6이고 얘까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24 나와야 되니까 4가 되겠네요. 플러스 4.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댔지?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어때요?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됐나요? 그럼 이 식을 전개한 식을 쓸 수 있겠죠? 좀 지저분해도. 그죠? 그러면 그거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A랑 B를 거기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아까처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 아셨죠? 그래요. 그럼 아까 말한 거랑 지금 말한 거랑 무슨 차이야? 아까 거는 수치 대입법으로 생각한 거고요. 지금 거는 개수 비교법으로 생각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책 보지 말고 앞에 화면 보고 그냥 풀어보세요. 연습장에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쌤이 이제 마무리를 딱 안 해준 것 같은데 fx가 있어. 얘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엔 f 알파가 r이라는 거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에요. 너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x라는 식에 요 알파를 딱 보고 얘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야 라고 했다는 건 f에다가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인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4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f1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3은 몇이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 식이 fx에다가 x를 곱한 형태예요. 근데 fx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써. x, fx. 얘를 이번에는 똑같이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래요.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x 대신에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fx, f1이 될 테니까 얘가 몇이에요? 아까 4 나왔었죠? 그죠? 그럼 4 곱하기 1이니까 얘도 4인 거예요. 그래서 a는 4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x, f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3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3, f3이 되겠죠. 근데 f3은 아까 우리가 썼던 거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쓰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a 값, b 값이 지금 4 하나, 마이너스 9 하나 나와서 얘가 16, 얘가 81 더하면 97. 그래서 답은 97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문제집이 좀 어려워서 지금 바로 5-2번 유제 문제만 봐도 좀 어려운데 3차 다항식 px가 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5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k의 값이 0, 1, 2, 3, 4만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분의 0이니까 0이 되겠다. p 1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되겠다. p 2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2가 되겠다. p 3 집어넣으면 5분의 3이 되겠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를 좌변으로 보낼 건데 지금 얘는 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k 플러스 2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2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고 여기 k 플러스 2가 붙겠죠?
그리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줄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 pk 마이너스 k는 0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지? 그럼 pk가 지금 몇 차식이라 했어요? 3차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곱해졌으니까 얘가 몇 차식이야? 몇 차식? 4차식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0, 1, 2,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계속 빵빵빵빵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 4차식이라는 이 다항식에 0, 1, 2, 3은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4차식은 근으로 0하고 1, 2, 3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자, pk에서 얘가 3차식이라는 것만 알지 사실 최고차의 개수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최고차의 개수를 a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4차식이라고 볼 때 최고차의 개수가 pk에서의 최고차의 개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요 식은 어차피 근을 이렇게 0, 1, 2, 3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은 a가 될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가지려면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1이 있어야 될 거고요. x-2도 있어야 될 거고요. x-3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4차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위아래 식이 어때? 아이고 쌤이 x로 써서 좀 헷갈린가? k라고 쓸게요. 그러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항등식이죠. 표현만 달리 했을 뿐. 이 식의 근이 0, 1, 2, 3, 4였으니, 아니 0, 1, 2, 3이었으니까 0, 1, 2, 3을 근으로 갖는 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몇 넣는 게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몇을 넣어야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죠.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얘랑 아이고 하나 몇 집어넣어야 돼? 4? 갑자기? 그럼 P4가 되면서 P4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죠. 뭐 넣어야 되냐 성민아? K에다 뭘 넣어야 식이 간단해지면서 A를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식이 얘랑 같은 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죠. 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사라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2가 되겠지?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a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얘는 다 곱하면 몇이야? 아 되게 오래 걸리네. 다 곱하면 몇이야? 요거 다 곱하면 몇이냐고요? 120이죠? 정말 느리다. 그러면 a는 몇이에요? 양변을 120으로 나누니까 60분의 1 나오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가 6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이어서 쓸게. 짠. A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5죠? 그럼 K에다 몇 집어넣어야 돼? 5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 5 집어넣으면 7이 될 거고요. 여기다 5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5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몇이에요? 아까 이거 곱했을 때 몇이었어? 120이니까 60이랑 약분해주면 2 나오죠? 됐죠? 그러면 요거는 2가 나온 거니까 얘 우변으로 넘겨서 7pk는 아니 p5는 7이 되겠죠. 그래서 p5는 몇이에요? 1이에요. 됐나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당식 fx를 x-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얘 뭐야? 아까 한 거 아니야? 똑같은 느낌이지 왜? 각각 4랑 마이너스 1이래요.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이때 r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런 문제 스타일일 때 우리가 식을 검산식의 형태로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fx를 일단 요 녀석을 갖고 알 수 있는 게 f2가 4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fx에 집어넣었을 때 3이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갖고 마지막에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요 검산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fx를 요번에 2차식으로 나눈 거야. x-2, x-3으로 나눴죠. 이해했죠? 얘는 다항식이라고 했지 몇 차식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몫을 qx로 쓸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rx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차식으로 나눴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우리는 얘는 무조건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rx로 쓰지 마시고 ax 플러스 b, 알 때는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써주게 되고, 지금 우리가 f2 x에다 2 넣으면 4 나온다는 걸 아니까 이 양변에 항등식이니까 얘 같은 식이죠.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 f2가 되죠. 근데 f2는 아까 4라고 했으니까 그냥 4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빵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 날라가지. 그리고 여기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4는 2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것도 아니까 양변에 3을 집어넣을 거예요. 3 집어넣으면 얘가 빵 되니까 여기 또 사라지죠. 그럼 얘가 f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에다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되죠. 됐죠? 그럼 나는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빼버릴 거예요. 그럼 얘는 5가 될 거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b는 사라지겠죠. 됐죠? 그럼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a 여기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넘기면 플러스 15가 되면서 14가 되겠다. b는. 됐죠? 그럼 a 값 b 값을 구했으니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는 마이너스 5, b는 1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를 rx라고 할 건데, 그럼 얘가 rx인 거예요. r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은 9 나오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fx에 대하여 x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 그러면 xfx라는 하나의 식을 요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4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f2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래서 f2를 알아냈고요. 지금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돼야죠. 그러면 약분해서 1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x-4 fx라는 식을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죠. 1차 이하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1차식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x-4 fx는 x제곱 마이너스 4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죠. 그리고 qx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가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rx를 먼저 구해야 r4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간단해지는 x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지죠? 됐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나온다고 했으니까 1. 여긴 다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f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사라지겠지? 됐죠? 그럼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f2는 2니까 이렇게 쓰고요. 여긴 다 사라졌고요. 여기에 2 집어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더할 거예요.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얘가 사라지고요. 더했으니까 2b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들어가고 얘 넘기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 되면서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2a는 1이니까 a는 2분의 1이겠네요. 됐죠? 그럼 나머지 식은 ax 플러스 b였던 거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r4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2 나오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너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줘야 돼. 자, 나 혼자 계속 떠드니까 지겨워지는 것 같은데? 계산 따라오고 있죠? 그래요. 믿어볼게요. 얘는 못하겠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x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이때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가 조금 어려워서 처음에 너네가 문제 풀 때 다 한 번씩 물어보는 스타일이야. 다 물어봐요. 다. 100이면 100. 얘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수가 나눗셈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2분의 6 플러스 4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얘 나눗셈 하면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도 되지. 그래서 더해도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0이잖아 사실. 근데 얘를 내가 덧셈으로 여기는 6 여기는 4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3하고 2 나오니까 2분의 10 해서 5 나오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요번에는 3분의 13을 나눌 건데 여기다가 9를 쓰고요. 여기 플러스 4를 했어요. 그래도 3분의 13이죠? 나머지가 몇 나와요? 나눗셈 하면? 자연수 범위에서 나눗셈을 한다면 13 나누기 3이니까 나머지가 1 나오죠? 됐죠? 근데 그 나머지가 1 나오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 약분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여기선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몫이 1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오죠. 그러면 조금 전에 3분의 13으로 바라봤을 때 얘 약분해서 나머지가 1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 이렇게 식을 찢어놓고 봤을 때 여기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고 여기서의 나머지가 사실 전체의 나머지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전체 식의 나머지는 식을 찢어놓고 봤을 때 이쪽은 나누어 떨어지고 이쪽에서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쪽에서의 나머지가 전체 식의 나머지랑 똑같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숫자로 간단하게 좀 봤고요. 자,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x라고 했으니까 그걸 식으로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1 qx 플러스 2x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 다른 몫이 나올 테니까 q'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fx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3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qx가 있을 거고요. 뭐 플러스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3차 이하니까 3차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차 이하죠. 네. 마이너스군요. 쏘리. 자, 그래서 3차 이하, 한 차수 이하니까 2차식을 써야 되고 2차식의 일반적인 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아직? 근데 지금 보시면 fx잖아 좌변은 다. 근데 우변이 다 바뀌었지. 바뀐 이유가 뭐야? 나누는 식이 다 바뀌니까 목과 나머지가 다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식의 꼴이 바뀐 거지 식 자체가 바뀐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럼 얘네 세 개의 식이 다 어때요? 같은 식이에요. 표현만 달리 된 거야. 나누는 식이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나 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내가 얘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눌 거야. 조금 잘 안 보이지? 보는 거 나빠? 불편해? 보이긴 해? 쌤이 읽어주니까 보이긴 하지? 그래요. 일단 그냥 갑시다. 그러면 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볼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이쪽을 봤을 때 나누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1 여기 분모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나눠 떨어지죠? 그럼 여기선 나머지가 안 생겨.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이 식에서의 나머지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걸 옆에다 다시 쓸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다라고 했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가 2x가 나와야 된다고. 왜냐면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의 나머지가 아유씨 깜짝이야. 나머지가 처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 식 전체 나머지인 2x랑 같아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얘 2차식이잖아. 얘도 2차식이죠? 그럼 몫이 뭐여야 돼? 곱했을 때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a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a를 앞에다 쓸게요. 몫을.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거야 이제? 같은 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을 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이 바뀌는 거야. a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로.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었던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1 넣으면 얘 1 나와.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식도 똑같이 fx니까 1 넣으면 1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또 0 돼서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2a 플러스 여기 1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그게 1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2를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요게 나머지를 쓴 거였죠. 우리가 요 식을 정리한 게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요. 똑같이 나왔죠? 죽을래? 자,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네.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니까 여기서 검산식 한번 쓸 수 있죠.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 또 검산식을 하나 쓸 수 있지. 이해했지? 그리고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도 검산식으로 한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요번엔 쓴다면 fx는 뭐라고 써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나머지는 얘가 3차니까 2차 이하로 나오겠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쓴다고요. 됐죠? 근데 얘로 난 fx 전체를 얘가 fx 전체인데 얘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x가 나왔대. 그럼 내가 이 식을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2x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쌤이 아까 말했지만 여기를 지금 두 덩어리로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x제곱 플러스 1이 딱 약분이 돼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나머지가 없죠.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식은 요것만 계산하는 게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반드시 2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반드시 2x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요거를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라고요. 됐죠? 그럼 몫이 지금 곱해졌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a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몫은 a라고요. 그래야 ax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가 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반드시 2x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쓴 식에서 우리는 여기의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요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그럼 원래 a, b, c를 다 몰랐는데 b, c를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야. a만 모르고. 이해했죠? 근데 우리는 식 하나 이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알아낸 거잖아. 근데 식 두 번째 게 있었죠.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됐으니까 f1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얘는 f1이 돼서 1이 나올 거고요. 우변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으로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 넘겨서 a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 거고요.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얘가 1차항이니까 플러스 2x 얘 분배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래.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자 보시면 다항식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각각 qxr이고 qx를 다시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래요. 그럼 우리가 f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줬으니까 fx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x-2 곱하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검산식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qx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쓰겠네요. 됐죠? 근데 여기 있는 qx를 다시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그럼 x-2는 그대로 있고 여기 qx를 지금 x-3으로 나눴댔으니까 x-3. 그럼 qx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몫이 또 있겠죠? 그럼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쓸게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죠. 그럼 qx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까 r로 써 있었으니까 요게 그대로 써서 r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됐죠? 그럼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일 때 아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까요? 요 녀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요? x-2, x-3으로 돼요. 됐죠? 그럼 여기도 이거를 분배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x-2, x-3, q'x 마이너스 2, x-2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전개해 준 거예요. 전개. 됐나요? 이때 나머지가 요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인데 나머지가 지금 요렇게 보이죠? 맞죠? 결과적으로는 fx를 요걸로 나눴다는 건 지금 요 식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여기 뭐 곱해진 몫이 있고 나머지라고 볼 수 있는 1차식 이하의 식이 여기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r이 나왔는데 요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10이 나오려면 r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래요. 아, 또 있네.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그래요. 자,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 4제곱이니까 뭔가 좀 치환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15를 x라고 준다면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13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qx가 있을 거고 플러스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내가 x에다 몇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갈 거고요. 얘 2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16이죠? 2 집어넣으면 4, 3, 12죠? 플러스 37이 되겠죠? 그게 r이다 라고 나오죠. 됐죠? 그럼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4 더하면 41이 되겠네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치환해서 푼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틀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15를 잠깐만 어디 있었어? 이거였나?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계산하면 41이 나오죠. 그러면 41을 다시 13으로 나누셔야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문자로 바꿔서 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온 거고 얘를 답이라고 딱 쓰면 안 되고 지금 13으로 다시 나누시면 나머지가 몇 나와요? 나머지가? 41을 13으로 나눴다고 찬우야. 그럼 나머지가 몇이냐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좀 계산 좀 해. 2죠? 그래서 답을 2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얘 x로 볼 거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식이니까, 아니 곱셈공식이니까. 그걸 얘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죠.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겠죠. 됐죠? 그럼 x에다 몇 집어넣어요? 1 집어넣겠죠?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래서 r은 2 나오겠네요.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와 비슷한 문제로 r이 예를 들어서 7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어떤 식이 주어졌고요. 그걸 7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음수로 나올 때가 있어.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 그러면은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쌤이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14가 있다라고 봅시다. 얘를 5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5이 10을 사고 나머지가 4야 이렇게 쓰죠. 이해하셨죠? 근데 쌤이 여기다가 몫을 1을 추가했어. 그럼 얘를 3이라고 쓸 거고, 그럼 여기는 하던 방법대로 하면 15를 쓸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이 14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에 1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지고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x로 치환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게 음수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7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5가 부족한 수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나머지가 몇일까요? 하민아 몇일까? 7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5가 부족해. 응? 맞아요. 그럼 2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하면 음수로 나오면 나누는 수랑 얘랑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2잖아 지금. 이해하셨나요? 7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5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2가 남았단 소리야. 그럼 여기에 5를 더해주면 부족한 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7이 되면서 7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요. 까먹지 마세요. 자, 인수 정리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럼 끝이네요.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풀이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